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550조가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권한대행 체제인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임박한 탄핵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받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상 전후무한 회개한 직함이 탄생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요구, 인사권 행사 같은 알짜배기 권한은 깨알같이 다 챙기면서 국회 정부 질문 출석과 같은 당연한 책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가려고 애쓰다가 마지못해 나와서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사를 방해해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라면 황교안 대행은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 미꾸라지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에 과거 새누리당인 현 자유한국당도 촛불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70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뒤바뀐 입장 변화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기춘, 조인선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20여 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검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 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 요구대로 즉각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마저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역한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 출신의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 강남병 출신 이은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 교육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사회 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심어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지적 등 얼토당토하는 요구도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다 못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이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고집해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행보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라는 오욕의 역사는 회피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극우 보수 세력을 결집해 개헌 동력을 얻으려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을 앞세워 여전히 수세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08년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뤘을 때 우리 정부가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이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음에도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에만 그친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어제 시네마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베 정부가 체계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맞춰 우리도 하나씩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과거 동부 그린랜드 사건 등 해외 유사 사례에서 보듯이 영유권에 대한 의사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영토를 지키고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관자 목민편에 불가능한 일은 하지도 말고 얻을 수 없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된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야욕만을 앞세워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험하는 오만한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와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라고 합니다. 역사를 빼앗긴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잊으면 내일도 잃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역사를 바로 알고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국가의 책무가 숫자를 앞세운 이념과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당에 호소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념과 정치적 계산은 버려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